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투자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리는요, 가장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면 바로 투자할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성과의 지름길이다. 즉 자산 배분이 성과를 결정한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관리입니다. 먼저 이제 요약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과 투자 관리에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 원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이 자산 배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그렇죠. 이게 매매 타이밍이죠. 타이밍 잘 맞춰도 되고, 또는 종목을 잘 골라도 됩니다. 종목 선정을 잘해도, 또는 매매 타이밍, 시점 결정도 잘하면 좋은 성과를 내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놨느냐. 그래서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입니다. 자, 일단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요, 투자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이렇기 때문에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성이 자꾸 생겨난다. 위험, 예전에 만약에 투자 자산이 하나만 있으면 이것밖에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이 안 돼요. 몰빵하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이 줄죠. 이거 속담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바로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준다. 위험 관리가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분산시킬 필요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자산 배분이 위험 줄이는데 아주 좋다는 얘기죠. 소득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이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자산을 배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한 상품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 전략으로 결국 자산을 배분하는 건 위험 회피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라는 건 자, 어느 하나의 자산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요. 그럼 또 다른 자산은 똑같이 움직이는 자산은 드물겠죠.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정반대로 움직인다면 둘이 중화가 돼가지고 이 자산은 거의 변동이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죠. 이 변동성이 바로 위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 회피 전략으로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즉 위험 관리는 자산 배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 효과가 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타이밍 잡거나 종목 선정 이것도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자산 배분이 돼 있느냐. 이게 수익률 위험 관리뿐만이 아니고 수익률 결정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대응과 종목 대응을 할 경우 즉 매매 타이밍 잡거나 종목 고를 이런 거 잘 대응을 할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그죠? 자꾸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이거 샀다 저거 팔았다. 이거 샀다 저거 팔았다. 아, 이거 샀다 이거 팔고 저거 샀다 저거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간다는 건 결국 수익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위험 관리도 되고 수익률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 뭐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당연히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자산 배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자,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군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성격. 우리가 자산을 배분할 때는 어느 자산에 배분하잖아요. 그럼 이 자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가. 그래서 자산 집단, 하나의 자산군, 무리. 이 집단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뭐 여기는 다 요약이기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산군 내의 자산은 동질적이어야 된다. 그죠? 그 자산군 내의 자산은 동질적입니다. 즉 위험과 수익 이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산군이에요. 그럼 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는 성격을 가진 자산은 거의 유사하죠. 리스크도 있고 위험도 있고 위험 높으면 기대 수익도 높고
채권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에 들어가는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들은 또 채권의 성격을 동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즉 개별 자산군은 유사한 수익률 결정 요인과 위험률을 갖는다. 그래서 주식군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는 건 그 안에 주식들은 대부분 기대 수익과 위험의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 자산군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즉 주식이라는 자산과 채권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배타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은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물론 이런 최근에는 이렇게 근접하게 돼 있는 이런 상품들, 복합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려면 서로 배타적이다.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군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는 자산군 사이에 분산 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죠? 여러 자산으로 나눠서 투자라고 했더니 이 자산과 이 자산에 서로 독립적, 즉 배타적이지 않고 이게 만약에 거의 비슷해지면 이게 자산 배분이 아니죠. 거의 똑같은 자산에 투자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산군은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산군으로 분류되면 결국은 이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할 때는 위험이 결국 줄은 분산 투자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각 자산군은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자, 상관관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뭐냐면 수익률. 예를 들면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A라는 자산이 올라갈 때 B라는 자산이 떨어지면 상관관계가 정반대죠. 같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자산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일 때 B 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거의 변동이 없다. 그죠? 위험이 준다. 그래서 적어도 자산군이 분산 투자가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각 자산군은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지 않아야 된다. 즉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A 자산 수익률이 올라갈 때 B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럼 분산 투자는 뭐예요?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이걸 많이 여러분들 말바꾸기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산군이 서로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는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 또는 높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산군은 투자 가능한 자산군의 대부분을 커버해야 된다. 즉 하나의 자산군으로 분류해냈는데 그 안에 투자할 개별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자산군으로 주식이라는 자산군, 자산 집단을 딱 설정해놨는데 이 안에 주식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능한 자산군 대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 자산군은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자의 투자분을 소화할 만큼의 시장 규모가 되어야 한다. 즉 4번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산군에 들어가 있는 편입되는 자산들을 쉽게 사고 팔고 이게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산이 지녀야 될 자산 집단, 자산군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성격